자, 734번을 보면, 좀 설명해줘. 네. 어떻게? 예?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맞췄다며. 예. 맞췄었는데. 맞췄으면 설명해줘야지. 저 A 플러스 BI 하시고 아. A 4 두고서 A가 4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서 그러면 4 플러스 BI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구해지나? 그랬었나? 응?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가를 Z가를 X 제곱 MX 플러스 N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N이 정수니까 응. 켤레근이 나오는데 응. 그러면 밑에 식처럼 4 플러스 BI랑 4 마이너스 BI가 나오고 자, 요 식에다가 Z를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했으니까 Z는 요 식의 근이다. 그런데 켤레근을 쓸 수 있네. 그래서 요게 두 근이다. 됐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Z 플러스 Z반에 두 근의 합을 했더니 마이너스 M이다. 그런데 그게 8이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해지네. 그럼 여기가 정해졌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이게 지금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허근이 존재한다니까 우리가 할 것은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B'의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N 값은 16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는 17을 뽑아내서 더하면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9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이해되셨습니까? 이따 끄자. 덥다. 다음 번호는 몇 번이니? 711번. 이거 711번 맞춘 사람 1권을 꺼내놔. 다 적었나? 네. 뭐 이거 딴 반에서 맞추는 사람들 보면 좀 복잡하게 푼 것도 있고 좀 뭔가를 하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이렇게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서 일단은 첫 번째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번째에서 요거 두 근으로 해서 근거 계수의 관계를 써서 A, B 값을 찾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 혹시 여기서 지연아 A, B는 구해졌니? A가 뭐 나왔니? B는? 마이너스 4랑 4? 마이너스 2랑 4?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구했을 때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B가 4가 나왔대. 요까지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구해졌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2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는 4 얘는 지금 1제곱이야. 그러면 1제곱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양수인 게 성립했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어떤 놈이 얘랑 그 다음에 지수가 1 더 큰 거랑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n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얘가 양수인 건 맞지만 지수가 하나 더 큰 거랑 같은 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쭉 구하다가 양수이면서 그 다음 놈하고 똑같은 거 요거를 순서대로 찾아줘야 돼.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든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요걸 좀 생각했을 때, 자, 여기다가 물론 세제곱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더 편하게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의 양변에다가 지금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좌변이 뭐가 되니? x 세제곱 플러스 8은 0 되면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활용해 주면은 좀 더 다른 곱셈 공식을 안 쓰고 편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또 마이너스 8, 베타의 세제곱 또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16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저 가조건을 만족 못했으니까 4제곱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근데 4제곱은 세제곱과 1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8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차수를 낮춰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네. 그러면 얘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6. 얘도 음수니까 아직까지 조건을 만족 못하네. 아니 잠깐만, 이거 맞지? 그러면 알파의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5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되겠지? 세제곱 빼내면 얘는 마이너스 4네. 그럼 얘는 일단 32가 됐네.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면 6제곱 가봐야 되겠지? 얘는 세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64 플러스 64 하니까 128. 얘가 양수긴 한데 그 다음 거랑 같지 않으니까 또 안 돼. 그러면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 그러면 6제곱이 아까 64였지? 그러면 64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지? 그럼 얘가 128로 똑같네. 그러면 6제곱이 양수고 6제곱과 그 다음에 차수가 지수가 하나 더 큰 거, 얘가 서로 똑같죠? 그래서 만족하는 n값의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죠. 요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문제야, 요거. 저걸 찾은 사람들은 좀 편하게 풀 것이고, 찾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다. 물론 곱셈 공식으로 다 할 수 있긴 있어.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고난도까지도 풀어야 돼. 어차피 실전 마무리도 숙제가 나갈 거야. 751번. 다 적었나? 적고 나서 갈게. 저번에 이거 했던 거네? 지우 설명할 수 있겠니? 못 풀었어? 우리 조금 풀었잖아. 그죠? 자, 하나 기억합시다. 이런 형태의 식을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종류가 두 종류로 딱 나올 건데, 그게 750번이랑 751번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겠대. 자, 그래서 F가 있는데 여기 어떤 가로가 있는데 여기가 알파 1차, 베타 1차 이렇게 나오면 우변도 알파나 베타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F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알파 제곱이란 놈, 베타 제곱이란 놈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만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고,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 한 종류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것을 이용하겠네. 그러면 F의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3 하고, 여기 있는 이 베타 대신에
요 베타 대신에 여기다가 3-알파를 대입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얘는 9-3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건 끝났고, 그 다음에 식에 대입하는 거.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 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알파 대신에, 요 놈 대신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랬더니 우리가 f의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8-알파 제곱이라고 돼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식 대입하는 거 두 번째 작업이 끝난 거야. 그럼 당연히 f의 베타 제곱은 8-베타 제곱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 근데 최고차인 계수가 1로 fx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fx, 얘는 얘를 근으로 하는 x-알파 제곱, 그 다음에 얘를 근으로 하는 x-베타 제곱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8-x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남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다. 너희는 얘를 전개해서 근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BQ가 나오겠다. 자, 요거 적어 놓으시고. 그래, 도형 파트의 문제도 가볼게. 759번. 자, 원이 나왔을 때, 오늘 테스트도 힌트가 될 건데, 원이 나오면 대부분 피타고라스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R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얘를 X라고 이렇게 놓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원의 넓이를 S1이래. 그래서 얘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이거 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S2래. 그러면은 X의 제곱이 되겠네. 요 비율을 뭔가 구하시오란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요걸 한번 딱 생각해보자. 얘를 수선의 발을 딱 내렸네. 중심에서 얘가 현이지? 수선의 발 내리면 얘는 2등분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X가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뭘까? x 마이너스 응? x 마이너스 r. 그렇지? 얘를 쭉 올리면 얘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지? 여기가 X-R.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R제곱은 4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R의 제곱. 요거 풀면은 한 문자로 정의가 되니까 문자가 약분되고 사라질 거야. 피타고라스 써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오, 잘했네. 와, 이거 왜 답이 그냥 나왔어? 원래 노트에 푸는데 자, 1722번은 공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된다. 자,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은 지수가 모두 짝수일 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80이라는 것은 2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20은 2의 세제곱, 아니 잠깐만 뭐지? 80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5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이 두 수. 그러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인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겹쳐지는 거, 그러면 2의 세제곱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1제곱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A나 B 쪽에 공통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얘가 지금 지수가 홀수니까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2도 최소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도 최소한 하나 더 들어가고, 나머지 어떤 거에 제곱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얘가 더 들어가면 최소가 안 되잖아, 그지? 우리는 원하는 최소값을 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0이라는 게 여기에 곱해지고 10이라는 게 여기에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 그러면 뭐지? 아, 얘가 더 발생하겠대. 근데 이쪽을 보면 얘는 이렇게 되면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최소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져왔을 때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A는 최소한 5만 하나 더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 근데 B쪽에는 얘가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2가 하나 들어가줘야 2의 4제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되려면 여기도 5도 들어가야 되네. 그럼 최소한 얘는 10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 플러스 10 해서 답은 15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 고난도 부분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것 같더라. 1701번? 잠깐만, 촬영을 하고 있었나? 아, 놀래라. (23번이네) 왜 끊기지? 됐다. 자, 네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만 사용을 하겠대. 그러면 4개의 색 중에 3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색깔이 만약에 소문자로 할게. 색깔이 A, B, C, D라고 이런 색깔이 4개가 있대.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여기에 칠할 3개의 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몇 가지 종류가 있니? 이게 4가지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색깔이 선택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개의 영역에서 3개의 색깔을 선택하려면은 인접한 영역은 우리가 구분을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어떤 두 영역은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네. 그럼 같은 색깔을 칠할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영역이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 A랑 D, 그 다음에 A랑 C도 상관없지? 구분이 되는 거니까 떨어져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B랑 D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렇게 3종류가 되겠네. 3종류? 자, 그러면 얘를 할지 얘를 할지 얘를 할지 3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지. 3가지. 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똑같은 색깔을 칠할 거야. 그러면 A와 D를 이렇게 색칠하겠대. 그러면 요 지역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겠네. 그러면 3가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했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주황색이 색칠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겠니?
그럼 총 가지수를 어떻게 세니? 응? 4 나왔고 3 나왔고 3 나왔고 2 나왔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총 얼마지? 72가지 나겠네. 맞나 답이? 어. 50분 됐네. 좀 쉬었다 가자.